네, 지난 주말 KT 아현국사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KT는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한편 김해공항으로 오려던 에어부산 항공기가 인천공항으로 회항해 착륙을 하면서 승객들이 5시간을 넘게 대기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KT 화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지하 1층 통신구역 79m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화재 현장에서 지금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 이렇다 할 그 원인이 밝혀진 건 없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상황이? 예, 보통 이렇게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은 이제 경찰 쪽에서는 이게 외부 요인인 건가 아니면 내부 요인, 지금 방화냐 실화냐 아니면은 뭐 자체적인 뭐 누전 등 이런 원인을 파악하기 마련인데요. 현재까지는 외부 방화 가능성 없다 이렇게 경찰 쪽 입장이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부의 어떤 안전장치의 어떤 뭐 노후된 문제인 건지 아니면 누전 문제인 건지 이쪽으로 좀 방향이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현행법상 이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 소화 시설의 의무 설치 구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예. 일단 법적으로 사실 스프링클러가 이제 설치는 되지 않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얼마 전에도 이제 고시원 화재들 같이 이런 어떤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또 이 시설 자체는 굉장히 기간 시설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인데 법적으로 이제 설치 의무가 없어서 우리는 설치 안 했다. 따라서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설치 의무가 없더라도 이게 법적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향후에는 이 KT뿐만 아니라 이 다른 어떤 통신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그 법을 떠나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이 설치를 좀 강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봅니다. 그게 좀 소방법 같은 거는 일반인이 알기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는 그 말은 그 길이별로 또 기준이 있다면서요. 이게 뭐 500m가 아니어서 그렇게 뭐 소화기가 한 대밖에 없어도 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것도 좀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가 잘 이렇게 중요한 곳에 소화기가 한 대밖에 없다는 거는 너무 좀 문제 있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 때 이 입법자들이 이런 어떤 기관 시설 사실 제가 생각하고 추측컨대는 지금 KT 문제뿐만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거를 일반 건물들과 건조물들과 동일하게 접근을 해서 뭐 아니 길이라든가 넓이라든가 이런 것만 기준을 하게 되면은 뭐 향후에도 또 이렇게 좀 굉장히 중대한 유난이 발생할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사실 또 법에서 이걸 특정해서 일일이 다 적시하기도 사실 너무 쉽지는 않은 상황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KT가 문제됐네. 그러면은 KT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도 다 해야겠네. 근데 이게 통신사만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입법자들이 뭐 다시 한번 뭐 제대로 점검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뭐 관계 당국이라든가 이거는 통신사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이 시각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을 좀 들어볼 텐데요. 오늘 이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 최고 경영진을 소집을 해서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 발언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4일 오전 11시경 서울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통신구 화재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불평과 또 피해를 드려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하여서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유사시 대응 상황과 또 준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통신은 국가의 안보와 또 국민의 안전한 삶에 매우 중요한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또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준비해야 된다는 큰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통신구의 안전 강화 및 백업 체제 구축 등 통신 재난 대응과 예방에 대해서 정부와 통신사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엄중한 마음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야만 됩니다. 근본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는 비단 KT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며 통신 3사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통신 3사 CEO들을 긴급하게 뵙자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해야 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KT는 복구와 피해 보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는 이번 아연 통신국이 D등급입니다만은 서울 지역의 거의 4분의 1, 5분의 1이 막대한 피해를 왔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고를 감지하고 예측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나 여러 가지 소방 장비들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또 백업 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통신 3사가 가지고 있는 전국의 통신구에 대한 안전점검 그런 각도에서 시나리오별로 실태 파악을 전면적으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말씀드렸듯이 통신은 공공성을 가진 공공재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특정 회사의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수습하기에는 한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신 3사가 어떤 재해나 유사시에 같이 공동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을 오늘 긴급히 논의하게 될 겁니다. 아울러서 바로 내일부터 정 관련 부처와 통신사들이 참여하는 이를 준비하기 위한 TF가 가동이 될 겁니다. 그 TF에 통신사들도 관련 부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통신 3사 또 관계부처 등과 협력을 통해서 금년 말까지 안전한 통신망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 말씀을 올립니다. 네, 그러면은 회의는 보안진들 가기로 별도장 공적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는 대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 아연국사 화재와 관련된 정부와 이통 3사 CEO들 간의 개최회의가 이제 열리게 됐는데요. 유영민 장관의 먼저 모두 발언부터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뭐 세 가지에 대한 논의 사항부터 얘기를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중요한 것은 뭐 앞으로 이제 전국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통신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통신구를 전국의 통신구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근데 좀 꼭 화재가 아니더라도 이런 통신 장애는 사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됐는데 네.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화재 그리고 큰 피해라든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 하루 만에 지금 마무리된 건 아니었으니까 앞으로 이틀 주말 내내 장애가 생겼으니까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이제 뒤늦게 좀 관계 당국에서 좀 입장을 내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좀 전에 좀 한 가지 또 더 아쉬운 것은 네네. 그 일대에 좀 간접적으로라도 피해를 입었던 어떤 뭐 장사하신 분이라든가 일반 예. 소비자들한테 예.
또 어떤 식으로라든지 간접적으로라도 좀 뭐 보상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짧게만 생각합니다. 얘기했었죠. KT가 예. 복구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큰 차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구체성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얘기하시는 거죠. 일단 KT 입장에서는 이제 자사 고객들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약관에 정해진 금액보다는 이게 좀 보상액이 사실은 좀 높게 좀 책정을 해서 넉넉하게 뭐 1개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좀 일부 좀 진전이 있다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뭐 KT 입장에서는 그 어쩜 내부적으로 약관이라든가 내부 규정 이상으로 좀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던 예를 들면은 이미 많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은 뭐 장사하신 분들은 뭐 주말 내내 이제 카드 결제가 안 됐다. 그러면 사실 장사를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뭐 예를 들면 뭐 한 달 동안 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게 사실 별다른 어떤 뭐 실효적인 구제책은 되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사례를 들어봤더니만 그 매출액의 하루 매출액 대비 70~80%가 안 왔다. 그러니까 20% 정도밖에 팔지 못할 만큼 좀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그런 간접적 피해 같은 거는 보상이 요원화되면서요, 실제로. 과거에도 선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2014년에도 사실 SK텔레콤에서 잠시 통신장애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런 어떤 법적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그때도 이제 이 통신사 쪽이 이제 법원에서 손을 들어줬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최소한의 어떤 안전 조치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장애가 있을 경우에 그 정해진 요금제 외에 대해서는 이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요금제에 따라서 뭐 소송 건사도 600원, 1인당 한 7,000원 정도의 배상을 받았지 그 이상은 못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그 당사자의 피해 본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의 손해를 배상을 못 받은 거랑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소송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전 사례처럼 이 사안에서도 KT가 어느 정도 과실이 있었느냐. 결국 KT 입장에서도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뭐 스프링클러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 법대로 소학이 있었고 이 스프링클러의 사실 뭐 설치가 의무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방법이 좀 미비했던 것뿐이지 KT 측에서 엄밀히 말하면 뭐 법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 화재 난 자체가 완전히 자연재해였냐 그럼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사실 KT도 딱히 할 말은 없거든요. 관리 소홀 같은 게 어느 순간에 이게 만약에 노후화돼서 벌어진 화재였다면은 그럼 노후화된 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뭐 아까 뭐 주말에 뭐 식당 하신 분이 매출이 뭐 반토막 났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까지 뭐 상당히까지 보상받기는 힘들고요. 사실 이런 거는 재판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당사자끼리 좀 합의 차원에서 서로 양보하는 특종에서 좀 조정되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예. 아까 봤더니 이제 그 유영민 장관의 논의사항 얘기들 중에 이제 통신 3사의 후속 조치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어쨌든 이건 통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국가 기본 인프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서울시의 4분의 1 정도 마비됐다고 하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을 때 이 백업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도 되게 아쉽다는 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뭐 일반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이었는데요. 그 이런 지금 단순한 어떤 특별 기지국에서의 화재 정도였는데 이게 더 나아가서 뭐 KT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까지 더 동시다발적으로 또 특히 이제 의도적으로 만약에 발생한 거였으면은 사실은 이 수도권 자체가 마비되는 거거든요. 전화도 안 되고 뭐 112도 안 됐다. 아무것도 안 되고 사실 이동하기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좀 석기 시대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백업 시스템 이게 좀 단순히 화재뿐만 아니라 꼭 뭐 화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라도 공격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번 부분은. 근데 백업 시스템도 진짜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안일하지 않았나 그동안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만약에 정말 테러라도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마비 상태, 그야말로 마비 상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복구가 다 끝난 게 아닌 상황인데 그 아까 뭐 얘기한 거와 좀 중첩될 수 있겠습니다만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지금 그 KT에서 제시한 그 아까 한 달 정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 이 이외에는 딱히 아마 KT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입장을 내긴 곤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승객들이 6시간 넘게 대기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먼저 좀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이게
그 대만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대만에서 출발한 지금 김해로 도착하기로 한 겁니다. 부산으로 오게 한 거죠. 예, 부산으로 오기로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안개라든가 기상 악화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인천공항으로 온 겁니다. 아, 예. 예,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 그럴 수 에어부산 있는 입장에서는 상황이죠. 뭐 안전을 위해서 예, 오히려 이거는 좀 적절한 조치였다고 네네. 생각드는데 예. 그 다음부터 그 인천공항 온 다음에 굉장히 장시간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6시간, 7시간 이상을 네. 그 승객들이 지금 이동할 수 없게 특히 이제 물과 음식도 공급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은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좀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공항 쪽으로 좀 환승 구간에 좀 어떻게 대기 장소를 마련해 준 게 아니고 기내에서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건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좀 이것도 피해 보상의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적어도 이 기상 장애 때문에 공항을 이동한 것은 굉장히 적절한 조치였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이 이동한 인천 공항에서 그럼 그다음부터 계속 이 승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때까지는 이 비행사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법률용어로 이제 안전보호 의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괜히 나이 드신 분들도 있을 테고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어린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런 분들한테는 적절하게 계속 이제 물을 공급하다든가 최소한의 음식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뒤따라 됩니다. 근데 이런 조치가 지금 적절하게 지금 제공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만약에 병원 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될 수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예. 에어 부산이 뭐 날씨를 나쁘게 한 건 아니었기 예. 때문에 와가지고 대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조 차원에서 인천공항 측도 그런 도움을 좀 주지 않았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공조에 대한 부분들. 사실 그 에어 지금 확실한 건 아닌데 이것도 이제 언론 보도만 접근한 건데 이 에어 그 부산 쪽과 이 인천공항 쪽 안에 지금 에어 부산 쪽에 이 현재 사무소가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인천공항 쪽에 그렇게 네. 되다 보니까 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거든요. 사실 네. 이게 그래서 인천공항 쪽에서는 이게 우리 잘못이냐라고 예. 좀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잘못보다는 이제 어쨌든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그렇죠. 거고 어떤 대응과 대처에 대해서 자연재해였기 좀 때문에 아쉬워하는 그렇습니다. 건데 예. 충분한 좀 설명이 좀 있었고 최소한의 어떤 배려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저희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이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준다는 사이트였죠. 이 유흥 탐정이 화제를 모아서 모방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이게 어떤 수법으로 수천만 원 정도의 부담금을 챙겼다고 하는데 이게 수법이 어땠던 걸까요? 네. 유흥 탐정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탐정은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탐정이 인정되지가 않는데 이게 왜 유흥 탐정이라고 이제 쉽게 얘기했냐면은 예. 그러니까 보통 의뢰인들은 여성들로 알고 있는 뭐 여성들이 이제 남자친구라든가 아니면 남편이 이제 성매매 업소를 출입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의뢰를 하게 되면은 그 성매매 출입 확인용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어플 그 어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제 수도 있는 이제 그 유흥업소들과 필히 연결이 되는 예, 거예요? 연결돼 있어가지고 뭐 출입할 때 뭐 연락처가 있다든가 연락처를 남기고 출입하다든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 기록에 남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게 이제 합법적인 어플은 아닐 거예요. 이거 불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체는 지금 예.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근데 하여간 이 어플을 이용해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500여 건 정도의 의뢰를 받아서 그 의뢰받은 그 남성들의 그 성매매 업소 출입 내역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약 2,3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챙긴 거죠. 예, 어쨌든 그런 어플 자체도 잘 불법인 거고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저희가 뭐 흥신소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의 어떤 행위였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냥 불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예. 개인의 어떤 비밀을 침해한 거로 현행법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예. 비밀 침해로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예. 이게 한 달 전에도 사실은 이 비슷한 사안이 있었거든요. 네. 있었는데 그 사안에서도 이제 경찰에서는 굉장히 사건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네.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안타깝게 좀 기각은 된 사안입니다. 이게 그 불법 거래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죠. 높지는 어떻습니까? 않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는 아직 그 개인 정보에 대해서 그 사안의 중대성이 아직은 국민들 간에 널리 인식되지 않았는데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 정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도 그 아마 뭐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더
피해자들이 많으면은 한 집행유예 정도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 기록 조회를 의뢰한 여성들 있잖아요. 이 여성들도 그럼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불법의 어떤 이루어지는 범행에 대해서 예. 의뢰를 한 것 자체는 이용을 한 거잖아요. 예, 이건 넓게 보면 이제 공범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당국에서는 거기까지는 이제 좀 수사로 여성들은- 확대하지 않겠다. 예, 오히려 저 그렇다면 예, 성매수 의혹 있는 이 남성들 남성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조사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는 둘째치고라도 성매매 업소를 출입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관계 당국에서 이제 조사할 여지는 오히려 그쪽이 더 넓지 않나 봅니다. 그거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그것도 높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성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이제 뭐 이전에 전과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처벌은 하지 않고 보통 이제 선도 교육이라고 그래서 그렇군요. 예. 예, 교육으로 마무리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김한규 변호사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